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수요일의 KBC 뉴스 매거진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오늘, 내일을 준비하시느라고 바쁜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한아름 안고 가는 이들의 표정이 그저 행복해 보이기만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를 맞아 약 4천만 명이 관광을 떠나거나 가족을 찾아 이동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날씨까지 따뜻해서 더없이 훈훈한 정이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1년 중 최대의 세일이 실시되는 블랙데이 쇼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로 몰리게 될 텐데요. 쇼핑 리스트는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뉴스 매거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내일의 추수감사절 식탁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터키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들께는 터키 대신 갈비나 다른 음식들로 상을 차리시는데요.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분이니만큼 조그만 터키라도 구워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여러분께서는 내일의 추수감사절 만찬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미국 농장연합이 최근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수감사절 식탁 마련 준비 비용은 작년에 비해서 약 9.2%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약 34.71달러를 지출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비해 터키나 고구마, 크랜베리 등의 가격이 약간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터키 소비량은 무려 2억 6,50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만찬이 즐거운 이유는 풍성한 음식보다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갖게 되는 감사의 마음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온 가족이 함께 하시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미국의 저명 역사학자들이 미국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을 꼽았습니다. 애틀랜틱 먼슬리는 저명 역사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역사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100인을 선정해서 특집 기사로 다뤘는데 남북전쟁에서 합중국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이 그 첫 번째로 손꼽혔습니다. 링컨에 이어서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2위, 3위에는 토마스 제퍼슨, 4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등 1위에서 4위까지를 모두 전직 대통령이 차지했습니다. 그 외 벤자민 프랭클린, 마틴 루서 킹, 토마스 에디슨 등이 있었고요. 현존 인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 빌 게이츠가 54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연예인으로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66위에 그리고 월마트의 창립자 샘 월튼 등도 미국 역사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 100인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심리적, 문화적, 영적으로 미국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 100인의 명단인데요. 1위부터 4위를 대통령이 차지했다는 것. 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면서도 한편 부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같은 조사를 실시한다면 과연 몇 명의 대통령 이름이 오르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부모들도 자녀 교육에 대한 열성이 아주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자녀를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한 부모들의 열심이 아주 눈물겹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머리가 좋아지는 집까지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건축회사가 도쿄의 유명 사립중학교에 합격한 200여 명의 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조용한 공부방보다는 오히려 좀 소란한 거실에서 엄마와 얘기를 나누며 공부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엄마와 가까이에서 늘 대화를 나누면 애정과 신뢰가 깊어지고 그런 신뢰가 학습 능력을 높여준다는 것이 건설회사 측의 결론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높고 탁 트인 천장에 공부방을 따로 만들지 않고 거실 한쪽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상과 공간을 만들어 엄마가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구조를 과감하게 바꿨다고 합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가장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아이일수록 화제가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서술형 시험 문제 등에 강해진다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집이라는 것은 결국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고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간을 배려한 집이라는 그런 결론인데요. 그렇다면 따로 그런 집을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머리가 좋아지는 집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와의 많은 대화가 머리 좋은 자녀를 만든다는 것,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까지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매거진 계속되겠습니다. 매거진 골프 클리닉 시간입니다. 필드에서 티샷을 할 때 우드티는 공을 높게 놓는 게 일반적이지만 파3의 경우 아이언티는 어느 정도의 높이가 바람직할까요? 티칭 프로 샘팍입니다. 드라이버 티샷보다는 아이언 티샷을 할 때 얘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언 티를 보통 꽂으실 때 상당히 낮게 꽂으시더라고요. 바짝. 만약에 여기가 지금 땅이라면은 공이 거의 땅에 닿게끔 많이 꽂으세요. 그래서 아이언 치실 때가 많은데 공을 친 다음에 땅을 치고 다운 블로우로 해서요. 그 다음에 디빗을 파고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잘 치는 사람들, 이렇게 스윙이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스윙할 때 감았다가 돌아올 때 이렇게 움직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축 같은 거 흔들리지 않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안 돼가지고 조금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너무 로우 티를 고집하시고서 꼭 디빗을 팔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잘 치는 사람이 디빗을 쳤을 때, 아, 나도 저런 디빗을 파봤으면 나는 왜 저게 안 될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만약에 공이 잔디 위에 있다면은 당연히 디빗을 파셔야지 되지만 디빗이 물론 이렇게 꼭 깊은 디빗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갔다 나올 때 얇은 디빗도 좋은 디빗이고 깊은 디빗도 좋은 디빗이고 볼 포지션, 그 다음에 어떤 샷을 내가 치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티샷만큼은 보통 파3라는 지금 얘기란 말이에요. 파3에서 보통 티를 꺾어서 아이언을 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뒷땅을 치거나 날로 공을 치면은 어떤 컨세퀀스가 나오는지 나가서 치시면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티를 항상 좀 높게 놓으신다면은, 높게 놓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지만 제가 주로 보면은 아이언만큼은 다 낮게 놓으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치시려고. 상당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보통 티 꽂을 때, 공 잡으실 때 공을 손에 잡은 다음에 손가락 사이에 티를 끼고서 락을 한 다음에 이렇게 꼽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꽂을 때 제 손가락 두께가 아마 more than half inch는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손가락이 땅에 이 잔디 위에 달랑말랑하게 한다면 한 1인치 정도 높게 티를 꼽는 게 나와요, 그죠? 지금 제 손가락이 달랑말랑하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손가락을 빼놓는 이런 상태. 그렇다면 옆에서 보시면은 공이 한 반 인치 정도 떠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 정도 티 높이면은 지금, 만약에 제가 손에 든 게 지금 7번 아이언이라면은 이 정도 티 높이면은 높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보통 이 정도로 쳐요. 뭐냐면은 꼭 티샷이니까 제가 공 친 다음에 꼭 땅을 안 파도 괜찮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공이 이만큼의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제가 다운 스윙으로 공을 다운 블로우로 치더라도 공을 친 다음에 꼭 땅을 안 파고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허공을 지나가서 땅을 스치듯이 지나간 다음에 올라가도 괜찮은 샷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렇게 티샷을 하니까 내가 꼭 땅을 쳐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어떤 그런 어블리게이션이 없어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만약에 내가 허공을 스윙한다면 타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티를 충분히 높게 놨기 때문에 타핑을 하는 스윙이 나와도 굿샷이 나올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샷이든 간에요. 롱 아이언, 숏 아이언, 이분 만약에 파3인데 거리가 100야드다. 그래서 갭 웨지를 51도, 52도 웨지를 쳐야 된다. 그럴 때도 꼭 땅에다 바짝 넣어서 꼭 땅을 찍어가지고 쳐야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치는 사람들은 맞바람일 때 공을 뒤에 놓고 펀치샷 구사해서 공을 띄우지 않고 낮게 깔고, 그거는 잘 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친다는 얘기는 보통 싱글 핸디캡 말하는 거예요. 보기 플레이도 그 정도까지 안 하셔도 사실 괜찮아요.
특히 티샷만큼은 티를 충분히 높게 놓으셔가지고 확실하게 공을 일단은 쳐서 미스샷이 나오지 않으시게끔.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땅볼을 치거나 날로 까면은 상당히 치명적인 에러가 나오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는 유럽의 여러 나라 가운데 어디를 가장 가보고 싶으세요? 오늘은 여러분을 알프스 산맥의 웅장함에 자연의 신비가 더해진 나라 스위스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한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유럽 여행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 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벌판엔 딸랑거리는 방울소리에 낭만과 한가로이 풀을 뜯는 젖소들의 천국 스위스. 유럽 중앙에 위치해 만년설이 뒤덮인 웅장하고 장엄한 알프스 산맥이 세계인의 등반가들에겐 반드시 찾아오고 싶어 하는 곳, 맑은 호수와 또 예쁘고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된 작은 집들이 산비탈 아래 초원과 함께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곳 뿐만 아니라 스위스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자연 환경의 모습을 살려 천혜의 관광지로 그 면모를 더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시계와 은행, 버터, 치즈, 요들송 등 국토는 작지만 영세적인 중립국으로 국제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유럽 대륙 중앙에 위치해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인접해 국토의 3분의 2가 알프스 산지로 세계인의 가슴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구라야 720만 명의 인구의 면적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5분의 2밖에 되지 않고 산과 강과 호수가 어우러져 천혜의 관광 요건을 갖추기에 충분합니다. 기후도 국토의 면적에 비해 다양해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이탈리아와 마주한 그 티치노주는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이며 또 이 베르너 오버란트는 그 융프라우의 만년설로 높은 고원지대는 그 형성지대를 이루고 있고 또 밤낮의 기온차가 크면 물론 여름에도 긴 팔이 필요하며 알프스를 오를 때는 두꺼운 옷이 기본으로 필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수도가 베른이며 26개 캔톤으로 이루어져 연방공화국을 형성하며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로망시어 등 여러 나라 언어를 사용하지만 4% 정도가 이 로망시어를 75% 이상이 독일어를 사용하며 시골까지도 숙박시설이 잘 갖춰진 관광자원에 걸맞게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데는 관광국으로서의 자부심만큼이나 대단합니다. 물론 호텔비는 다른 곳보다 비싼 편이며 관광회사를 통하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여름 성수기를 지날 땐 절반가량의 가격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특산품으로는 그 시계가 유명해 그 피아제, 피텍, 또 필립, 또 오메가, 롤렉스 등이 그 유명해서 그 정밀 산업이 발달한 모습을 관광지 곳곳 상점에서 볼 수 있지만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통 십자가가 붙어 있는 그 칼이 유명해서 빨간색 바탕의 십자가가 그 마크가 있는 빅토리 녹스사이 제품이 여행객의 구미를 돋구며 스위스의 대표적인 알프스 산만큼이나 등산 제품도 유명하고 또 스위스산 초콜릿과 미nie품, 자수, 또 민속 의상, 또 소 목에 다는 이 방울 등도 특산품 중의 하나이고 또 전국 곳곳을 움직이는 다양한 관광열차의 모습 또한 자주 눈에 띄며 또 빌 헬름텔의
특급 열차편이 루가노에서 루체른까지 기가 막힌 그림 속의 산맥을 횡단하며 멀리 보이는 필라투스를 구름 속의 선녀처럼 바라보면서 관광객의 흥미를 돋구고 있습니다. 약 5,000km의 전국 구석구석을 연결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특유의 주택 양식, 장식이나 복장, 또 이 목장, 평화로운 풀밭들, 또 파나로마처럼 전개되는 유럽의 심장부를 관광할 수 있고 관광객의 선호가 으뜸임을 여행객의 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이 있다면 영국에서 시작해 도버 해협을 건너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를 잇는 정통 코스가 있는가 하면 스위스가 좋아 스위스 일주일 코스만을 보기 위한 일정이나 또 11일에서 12일 코스로 본 일정에 추가해 리에덴슈타인의 수도 파두츠에서 한 나라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를 받는 일도 재미가 쏠쏠할 것입니다. 물론 이 장크트 모리스 주변이나 또 제네바, 로젠, 또 몽트레의 성과 또 인터라겐, 그다음 바젤, 또 베른, 루가노, 또 제르마트, 또 마토론 등을 추가해 볼 만도 하겠습니다. 고도 2132m의 필라투스는 예술을 처형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악령이 깃든 곳으로 유명하지만 지금은 관광객으로 붐을 이루는 케이블카로 유명하며 연방의 수도인 베른은 14만 명의 인구로 스위스에서 네 번째 큰 도시로 호수 사이라는 인터라제는 투노와 또 이 브렌츠의 호수를 양옆에 끼고 그림 같은 전원적인 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3,571m의 융프라우 전망대 또한 관광의 하이라이트로 UN 유럽 본부가 있는 제네바 또한 레만 호숫가에 자리 잡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그 방문을 유도하는 그런 명소로 잘 알려져 있어서 여행객들에게는 천국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문화회관 건립추진회가 장기남 회장의 복귀로 다시 탄력을 받아 새롭게 도약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담도암을 극복하고 다시 건추회 회장직으로 복귀한 장기남 회장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래도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최근의 근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데요. 무엇보다 또 건강은 어떠신지요? 네,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기도를 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와 같이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시카고 동포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제가 생각해도 보면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랄까. 하나님께서 다시 시카고에 있는 동포들에게 빚진 것을 빚을 갚고 올라오라고 저를 갖다가 다시 시카고로 돌려보내주신 것 같았습니다. 예, 건축의 활동을 하시는 중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수술을 받으셔서 온 이 한인 사회가 더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 건강을 회복하시고 다시 문화회관 건립 추진 회의에 이제 복귀를 하셨거든요. 때문일까요? 다시 탄력을 받고 있는 건축회관일 수 없습니다. 시카고로 오시자마자 벌써 많은 일들이 추진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또 추진을 해야만 지금까지 성금을 갖다가 보내주신 그 동포들에게 보답하는 길이고, 사실 100만 불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죠. 25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많은 성금을 보내주신 시카고 동포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저도 그렇고 모든 이사들이 더욱더 열심히 2000년도에는 그거에 보답하는 길을 갖다 저희가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돌아올 때는 지금 현재도 서울에 있는 주치 이승규 박사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의사님도 건축에 손을 띄는 것이 가장 네 건강을 위해서
너 자신을 살아가고 가정을 위해서도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건축회에서 손을 떼고 싶고 저에게 물러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니까는 제가 정말 그 사랑의 성금을 보내주신 시카고 동포분들에게 보답은 하지 못할 망정 무책임하게 그 돈을 받고는 나는 모르겠다 하고 뒤를 돌아서 버리는 그와 같은 또 무책임한 사람이 되느니 차라리 내가 건강이 조금 힘들더라도 약간 건강이 허하는 한에서는 다시 건축의 그 모든 일을 갖다가 다시 재점검해 가지고 동포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25불 벽돌 쌓기 심정으로 동포들이 하나가 되면은 틀림없이 우리 2세들을 위한 문화회관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제가 정말 아직은 와이프의 승인을 못 받았어요. 예. 우리 딸들도 그렇고 그러시죠. 네. 아직은 그 허락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언젠가는 저희 딸들도 허락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정말 동포 여러분들에게 진 빚을 보온하기 위해서도 정말 제가 다시 살아나와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그 감사의 뜻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고 평생 제 마음속에 보온의 뜻을 품고 제가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 가족들 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시고 다시 건축회 회장으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이 장 회장님이 복귀하신 이후에 우연일까요?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약정 금액을 또 전달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요. 네, 아닌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가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걸고는 약간 너무 그 건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기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정말 가장 탐복할 거는 동포들이 이모션하게 정말 이젠 다시 꼭 우리 2세들에게 필요한 문화회관이니까 그걸 꼭 좀 이뤄달라고 그러면서 약정하신 분들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또 뭐 단체장들도 이제 우리가 연말 파티를 할 때는 문화회관을 갖다가 위한 기금 모금 연말 파티를 하겠다. 네. 정말 그런 단체장들도 많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1년 동안 틀림없이 100만 불 이상을 더 모금하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말 2세들을 위한 정말 우리들에게 1세들이 어떻게 살아온 걸 보여줄 수 있는 산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문화회관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겠습니다. 네, 이 앞으로의 계획도 여쭙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미니멈 100만 불 이상을 저희가 모금했을 때는 그때는 200만 불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한 400만 불부터 450만 불 되는 건물과 부지가 되어 있는 것을 사고자 싶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3분의 1 정도는 우리 한인 단체들이나 무슨 그 전문의들에게 각 분야에 그 한 분씩 해가지고 저희가 렌트를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지는 문화회관을 위한 그 공간을 갖다가 마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 행사들이 더욱더 매해 보면은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커지는 것만큼 우리가 문화회관을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크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자, 이 장 선생님께서 복귀를 하시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건축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또 근황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한인사회에 또 감사의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자, 또 더욱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음에 또 뵐 것을 네.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와 고맙습니다. 같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1월 20일 수요일의 뉴스 매거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